자, 이번 종목 뉴스 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팜입니다. 자, 글로벌 투자사 6 디멘션 캐피털과 중추 신경계인 CNS 제약사 이그니스 테라퓨틱스를 설립해서요, 중국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자, SK 바이오팜은 이제 세노바 메이트를 포함해서 6개의 CNS 신약 파이프라인을 중국 판권을 이그니스의 기술 수출에서 1억 5천만 달러의 규모를 지분을 획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투자도 유치를 했는데요. 이것은 중국 제약업계에서 진행된 시리즈 A 투자로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 말고 미국에서는 자회사 SK 라이프 사이언스를 통해서 임상부터 마케팅, 그리고 판매, 그리고 전 과정을 독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파트너사를 이제 두고요. 또 독일에서는 6월에, 그 다음에 덴마크와 스웨덴은 10월에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또 같은 해 10월에는 오노약품공업과 기술 수출 계약을 통해서 일본 내의 개발과 상업화의 구체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며 적응증 확대를 위해 성인 전신 발작과 소아 부분 발작 질환을 대상으로 다국가 임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노스 가스토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의 희귀물질에 대해서 연내 임상 3상을 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딜레이가 될 수도 있지만 연내 실제로 진짜로 한다면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인 거죠. 그리고 항암 신약의 경우 난치성, 전이성 종양 치료 후보 물질도 발굴 및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셀트리온,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에피스, 그다음에 휴젤, 그다음에 휴원스 바이오파마, 그다음에 대웅제약들도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좀 이렇게 활로를 개척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럼 차트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SK 바이오팜 일봉입니다. 자, 12만 6,500원에서 9만 1,400원의 저점을 형성을 하고요. 한동안 또 바닥을 형성하다가 오르나 싶더니 다시 한번 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또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우선 조금 더 떨어지는 걸 한번 보고 요 바닥 구간에서 한번 더 매집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연내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SK 바이오팜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떨어졌죠. 블록딜 이후로 거의 뭐 주가가 맛이 갔는데 일단은 여기 전저점을 좀 돌파를 목표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장기적인 시야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월봉사로 보면 정말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바이오 주가 중에 하나이고, 이것이 좀 바이오에 바람이 좀 불기 시작한다면 좀 급격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주가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7조가 되는 좀 무거운 주식이긴 하지만 요즘 뭐 변동성이면 뭐 금방금방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또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 확장 속도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휴원스입니다. 자, 보툴리움 톡신 빅3 시장에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휴원스 그룹 사업의 이제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고요. 중국과 단순 완제품 수출을 넘어서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제안을 받았고요. 또 아이메이커에서 1,554억 원의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자, 휴원스가 매력적인 이유는 캐시카우인 건강기능식품을 보유했다라는 건데, 자, 홍삼 라인업까지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여성 갱년기 기능성 유산균을 포함해서 LUB,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유, 굉장히 어렵네요, 발음이. 자, 그룹사 중에서 또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외부 파이프라인에 도입을 하고 있는 회사는 휴메딕스인데요. 제넌바이오, 그 다음에 HLB 제약, 그 다음에 키네타, 그 다음 G2B 바이오 등 회사들과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휴원스 글로벌이고요. 굉장히 지금 반토막이 나기 시작했고요. 네, 그 전에는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네, 이전에 주가가 올라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매출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보톡스 자회사 만드는 것도 이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러시아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에도 계약에 뭐 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자회사 블러썸 MNC 희생 절차를 이제 종결 받았고요. 또 이것도 뭐 악재 해소로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뭐 바이오파마 지분을 또 뭐 처분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들이 조금 휘청휘청 좀 걸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휴온스 글로벌이고요. 가격 메리트상 굉장히 좀 좋은 이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 휴온스 바이오파머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럴수록 더 좋은 주가가 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휴메딕스입니다.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도 휴온 글로벌과 함께, 휴온스 글로벌과 함께 거의 비슷한 흐름이고요. 제가 볼 때는 휴온스 글로벌보다는 휴메딕스가 조금 더 사업회사에 가깝기 때문에, 물론 그 휴온스 바이오파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휴온스 글로벌을 투자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뭐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올라갔었던 이유가 코로나 백신 때문에 올라갔었다면 오히려 휴메딕스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조금 애매한 경향은 있습니다. 휴메딕스에 대한 재무제표고요. 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다시 한번 뉴스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휴메딕스. 네,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264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31억 원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일단 네, 좀 하락을 했죠. 네, 하락은 좀 했고, 그래도 거의 한 110, 뭐 한 3, 4억 정도 벌었죠. 그러면 4분기에 좀 많이 벌어야 되네. 한 50억 정도는 벌어야 될 텐데, 50억 정도는 벌어야 작년 동기 대비보다 늘었을 텐데, 그 좀 미지수입니다. 좀 미지수인 것 같고, 네, 그것도 역시 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일단 뭐 뉴스 내용도 약간 조금 드림뭉술한 느낌도 조금은 있고, 일단 휴온스 바이오파머가 또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휴온스 글로벌이라든가 휴메딕스에 대한 것들이 좀 주가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SK 이노엔입니다. 자, K캡의 대한민국 30호 신약입니다. 6개월 만에 국내 점유율 1위를 등극을 했고요. 올해 10개월 동안 누적 880억 원의 처방 실적을 가르고 있고요. 지난해 실적을 이미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자, 기존의 PPL 계열의 제품 대비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식전후 복용도 가능하고 우수한 지속성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입에서 녹여먹는 제형인 구강 붕해정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으면서 K캡의 시장 진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16개 핵심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상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라고 하고요. 이것은 현재까지 개발된 치료제가 없어서 잠재력이 높은 시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에서의 결과에서 긍정적인 내용만 나오더라도 주가는 한 번 정도 폭등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 정도입니다. 차트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HK 이노엔이고요. 네, 일봉상 이때 실적이 좀 잘 나왔어갖고 올라갔다가 또 지지부진하다가 뭐 다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뭐 그것도 없이 조정이 와버렸고, 그래서 또 스물스물 올라가다가 또 오늘 같은 날 또 조정이 또 나왔죠. 네, 참 안타까운 주식이고,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공모를 받았다가 뭐 금방 이제 뭐 첫날에 팔긴 했는데, 네, 그 전에도 한번 언급했었을 때 굉장히 주가가 높게 올라갔다가 또 다시 한번 내려왔는데, 네, 다시 한번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이 정고점을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 보시면은 이미 누적액으로 이제 880억 정도로 벌었다라고 나와 있죠. 영업이익으로.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HK는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
연매출 같은 경우에 1,000억 원을 좀 넘었다고 하고 K캡으로만 넘을 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네, 3분기까지 누적 781억 원. 781억 원. 781억 원이 영업이익에 찍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액은 3분기 매출이 1,886억 원과 영업이익이 171억 원. 그래서 24%, 16%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뉴스에는 이제 원의 차방 실적이 1,000억 원까지도 돌파할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여기서 요만큼 요게 2분기 좀 안 좋긴 했지만은 3분기 때 이제 선방을 좀 하면서 이게 합치면 또 이렇게 700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거죠? 2분기 실적이 잘못 나온 건가요? 네, 뭐 어쨌든 매출 기준으로 1,886억 원 나왔고요. 171억 원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4분기 때도 점진적으로 실적을 또 회복을 할 거라고 나와 있고, 여기에 가다실도 만드는군요. 네, 가다실에 대한 뭐 유통도 같이 뭐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분기 대한 실적을 좀 보고 싶네요. 잘못 나왔나요? 그 다음에 여기 머크 임상 효과도 있죠. 그래서 올라온 것도 있었죠. 머크. 네, 머크에 대한 거. 네, 잠시만요. 2분기 그러네요. 2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 이 회사가 상장을 했군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실적이 좀 이상하긴 한데 뉴스에 나온 거랑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약이 잘 팔리고 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을 것 같다. 정도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K 이노웨인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이 오면 항상 바이오의 계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오주들 중에서 괜찮은 것들, 네, 특히 좀 저평가 받고 있는 주식들 중에서 한번 몇 개를 추려와 봤습니다. 이 이외에도 당연히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또 나머지 셀트리온 이런 회사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네,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